이 화면은 신 씨가 탄 어선이 항구 바로 앞바다까지 들어왔다는 첩보에 따라 해경이 이를 추적하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항구 앞바다에 떠있는 어선은 당시 10여 척. 이들 가운데 신 씨가 타고 있는 어선이 있는 겁니다. 다행히 비교적 맑은 날씨라 항구에서 망원 렌즈를 동원해 작업 중인 선원들의 동태를 살펴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 대여섯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 씨는 노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 거리는 멀지만 선원 한 명이 토시처럼 생긴 노란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신 씨가 맞을까? 그런데 이 남자가 탄 작은 배는 밧줄로 모선인 어선과 연결돼 있습니다. 작은 배가 연결된 이 어선의 겉모습도 해경의 첩보와 맞아떨어집니다. 경비정이 아닌 일반 어선을 동원해 문제의 어선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어선 가까이 접근하자 초췌한 모습으로 갑판 작업을 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 선원, 신 씨가 맞습니다. 어선에 오른 해경 관계자가 선장에게 신 씨에 대해 추궁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계속 먹고 작업입니까? 여기서 육지도 못 나가고. 아니 우리 숙소 있잖아요. 어디 숙소예요? 맞아? 네. 해경 관계자는 신 씨에게 어선을 떠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사실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까? 본인이 이제 내가 본인이 이제 얘기를요. 김씨 본인이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고 싶으세요? 해경 관계자와 함께 무트로 나가는 작은 배에 몸을 실은 신 씨. 이렇게 구출되는 순간에도 신 씨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 그 밑에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월급 안 먹고. 월급 받은 적 있어요? 아, 월급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 받았어요? 앉아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가요. 10년 가까이 월급 한 푼 못 받았다는 신 씨. 손톱도 다 빠지시고 그러셨네. 손이 선생님 근데 이가 없는데 이는 왜 그랬어요? 아, 이거 빠졌는데 여기서 이긴다고 뺐어요, 처음에. 예. 빼가 그 당시 해줘야 되는데 해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니까 이거 이제 더 박살나고 그래요. 이 양 크게 해보십시오. 암도 없고 어금니는. 선장님이 많이 때렸어요? 때리고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손으로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냥 막 때려고 망치고 두고 때려고 겁을 준게 이제 사람이 혼란스럽죠. 무섭고. 신 씨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회성숙도 검사를 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성이 어느 정도 연령이나 되나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 9세 수준 정도로 나왔어요. K여관 주인 47살 이모 씨는 결국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겐 평범하고 점잖게까지 보였다는 여관 주인 이 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취 유인과 임금 착취 등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임금 일부를 제때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여관 주인 이 씨에게 피해 선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K여관의 비밀은 해경 수사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지적 장애인 수십 명을 어선을 강제로 태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이모 씨 등 6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씨의 어머니와 이 씨는 대를 이어 이런 식으로 30년 전부터 여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선원들에게 강제로 상해보험을 들게 한 뒤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해경 수사를 통해 신 씨 이외에도 지적장애인 선원 4명이 추가로 K여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의 피해자 조사도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신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여간에서 당분 좀 쉬고 있습니다. K여관에서 벗어난 뒤에도 신 씨는 아직 군산의 다른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K여관 주인 이 씨는 구속됐지만 불구속된 다른 피의자들이 있는 곳인데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여길 떠나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나는 너무나 그냥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 한번 가면 나 직업이 없는데요. 지적 연령 10살을 넘지 못하는 신 씨는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빠진 손톱과 손에 굳은 살, 거의 다 빠진 치아, 그리고 굽어버린 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핸드폰 있으세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 없어요? 네.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떻게 쓰실 줄은 아세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줄 몰라요. 갇혀 지낸 세월 탓에 일상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신 씨에겐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계를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없어요. 그래도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분들이 의무자가 없거나 어디로 갈 데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이제 지혜자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마냥 기다렸죠. 지자체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지침만 기다리는 듯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빼앗긴 임금을 받아낼 순 없을까? 해당 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감독관이 여덟인데 부안, 고창 여기까지 전부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판결을 받더라도 그 선조들이 그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배상 여부가 좀 실제로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직접 연결돼서 그 장기간 착취를 당한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출은 됐지만 신 씨를 비롯한 지적장애인들에게 법적 제도적인 후속 지원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리인 제도나 국선 변호인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구출만 해서 일반적인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그냥 보호시설을 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다시 재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정신과적인 전문적인 치료적인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신 씨 같은 지적장애인들이 현대판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고 한 걸음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교실이 두렵다. 다름 아닌 요즘 선생님들의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드는 것은 물론 서슴없이 욕설까지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2년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박흥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취재진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년이 1년 반이나 남았지만 선생님은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앞당기게 된 무슨 계기랄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 학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정도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글쎄 이제 그게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학생이 여기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는 담배 꺼 해도 끄지를 않아요. 그 학생들이 무슨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이죠. 중학생들이요. 네. 담배 끄지도 않고 거의 그걸 그거 다 피우더라고.
그리고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보시고 있는데도 그래. 있는데도 그래서 불러 세웠죠. 근데 뭐 듣지를 않아요. 뭐 쌤이 뭐 담배 사는데 돈 줬느냐, 보태줬느냐. 그렇게 그래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학교가 불과 한 1년 반, 그러니까 체벌 금지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전에는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내가 뭐 정말 밥 빌어 먹으려고 이렇게 나아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참담한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서울에서만 920명, 지난해보다 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그 명퇴식 할 때 해주는 거죠. 명퇴식 하고 저기 그 희망퇴직 하시고 학교 나오시는 날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우 정말 아주 후회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도 선생님이신데 학교를 나오는 게. 아우, 근데 또 지금쯤 뭐 얘들한테 이러고 또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길래 교단을 떠나고 있을까? 현직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욕하고 덤비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는 친구 깨우면 어이씨 왜 깨워? 그럼 아예 고개도 안 들고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 때. 처음에 그 욕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거는 좀 뒤를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사람이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나왔나요? 방법 없죠. 진정이나 진정이. 권한을 다 뺏겨버리니까 선생님한테 권한을 다 뺏겨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고 벌받이 없다. 선생님의 권한이 없습니까? 없죠. 뭘 권한이 없죠. 애들 제자로 뭐 있어요? 손두개는 뭐를 보이고 아무도 없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사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력하죠. 교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사한테는 어떤 책임과 의무만 강요하고 강조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신의 포기라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